그냥 반말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시험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선생님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펠로우로서 간이식 환자분들이 이식 직전에 어떻게 입원하게 되고 어떤 관리를 받고 어떻게 간이식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는지 직후에 어떤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간팀 전공의로 출연했던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간팀 전임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역시 간이식 팀의 매력을 느끼고 간이식 펠로가 되셨군요. 네. 간이식을 위해서는 보통 언제 입원하나요? 입원해서 피검사도 다시 하고 환자분의 상태가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하고요. 수혜자들은 수술 이틀 전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진짜 어떤 환자분들은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간에 좋을 것 같아서 먹는 것들을 먹고 와요. 갑자기 뭐 몇백 간 맞아요. 수치가 나빠져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전 이렇게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혈액형이 다른 환자분들이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식 직전에 혈장 교환을 하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혈장 교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수치가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를 빼내서 혈액형이 다른 거에 대한 항체 같은 걸 걸러내주고 낮춘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는 추가 조치를 하는 거죠. 당일날 수술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떤 조치 혹은 뭐 검사를 하나요? 금식을 유지하면서 수액을 달고 있겠고 수술 중에 장이 너무 많이 부어 있거나 가스가 많이 차 있으면은 수술하다가 이제 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간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중환자실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중에 혈압 변동도 크고 수술 시간도 길고 수술 중에 출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안정될 때까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경과 관찰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기도삽관 유지한 채로 중환자실에 나가고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은지 혈압이 괜찮은지 혹은 피가 나는 건 아닌지 간이 기능이 좀 돌아올 때까지는 산증이라는 게 동반이 되는데요. 그런 게 정상화되는 거를 봐가면서 좀 안정된 상태에서 기도삽관을 뽑게 됩니다. 그럼 그 중환자실에 나갈 때 의식이 없겠네요, 그러면? 마취가 아직 덜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대부분 잠들어 계신 상태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부러 마취를 다 깨우지 않은 그래서 네. 의식이 없을 수가 있다 하는 거군요. 수술하자마자는 그러면 어떤 치료 혹은 검사를 받게 되는 게 있나요? 수술한 직후에는 일단 피검사가 기본적인 검사이고요. 수술 당일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하루에 한 3번 정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산증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보고 혈액 수치, 수술 중 출혈이 있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떨어지진 않는지 보고 혹시라도 수술장에서 나오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출혈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식 환자분들 보면 관이 되게 많아요. 어떤 용도로 달려있는 건가요? 수술 중에 우리 몸 안에 고인 물들을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직 복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수가 줄어들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관을 통해서 혹시라도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게 아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습니다. 소변줄 그리고 콧줄 이런 것들은 언제 제거하게 되나요? 콧줄은 보통 수술한 다음날 환자분 상태가 괜찮고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장에 가스가 많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음날 제거를 하게 되고요. 소변줄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유지를 하고 일반 병실로 올라오고 난 다음날 보통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수술한 다음 날부터 일단 물을 마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수술한 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있으면은 죽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환자분들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반 병실에 올라와서 이제 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환자분의 수술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장 운동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장 쪽에 손상이 있는 경우 조금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라는 걸 꼭 하는데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아요. 몇 차례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왜 하고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간이식을 하고 나서 문합회전 혈관들이 잘 흐르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런 혈관들이 수술 직후에 혹시라도 막히진 않는지, 보통은 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는 아침 그리고 오후에 초음파를 2번씩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동맥이 막히는 경우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재수술을 하러 수술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3일 이후에 4일 정도 됐을 때 일반 병실로 올라오게 됩니다. 간절제 앞선 편에서 다뤘지만 장운동이 돌아오려면 수술하고 나서 잘 운동도 하고 걸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환자실에 있으면 못 걷잖아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간이식 환자분들은 워낙 달려있는 관도 많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고,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환자분의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누워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환자분 상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환자실 안에서 저희가 침대 옆에서라도 조금씩 걷게 하고 있습니다. 침대 바로 옆에서라도 네. 조금씩이지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반 병실 올라가면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나요, 그러면? 일반 병실에 올라갈 때는 목에 거죠. 있는 큰 관들은 일단 뽑고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다음 날에는 저희가 소변줄도 뽑아드리고요. 훨씬 더 편하게 거동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점검 개념으로 CT 검사,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건 왜 하고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CT를 찍는 이유는 수술한 부위가 괜찮은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 위함이고, 간의 문합회전 혈관들이 괜찮은지, 어디 고인물이 있는 건 아닌지, 피가 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한 7일째쯤 찍고 있습니다.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한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일반 간이식에 비해서 더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식하고 나서 7일째쯤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혈액형 부적합 이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빠른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입원 기간 중에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CT 검사를 하고 이제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그러면 네. 언제 어떻게 퇴원할 수가 있게 되나요? CT를 찍고 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배액관을 정리하는 게 마지막 남은 과제이거든요. 네네. 관을 보통 3개에서 4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하나씩 관을 정리를 하고요. 수술한 뒤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이내에 퇴원을 합니다. 회복을 잘 하고 관 기능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면은 저희가 7일째 혹은 8일째에도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2주 이상은 넘지 않도록 유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퇴원하고 언제 외래를 오는 거고 어떤 처방약을 받아가게 되나요? 퇴원하고 나서는 일주일 뒤에 외래를 잡고 있고요. 좀 빨리 오네요, 그래도. 네,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면역 억제제도 있고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역 억제제이고, 퇴원하기 전까지 그 면역 억제제 농도를 잘 맞추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외래 올 때까지 잘 유지되는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퇴원하고 나서 조금 빠르게 외래를 오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매주 한두 번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점차 뭐 2주,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가져가는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면역 억제제만 가져가면 되나요? 면역 억제제는 필수고요. 기본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되고 있고, 면역 억제제를 먹을 때 속이 좀 쓰리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위장 보호제도 있고요. 그리고 구강 내 세균이 많기 때문에 가글도 이제 저희가 챙겨드리는데요.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챙겨가야 합니다. 약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식하고 나서 좀 안정된 시기가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나머지 약들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식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에게 이런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식이라고 하는 게 워낙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수술하고 나서도 챙겨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큰 수술인 만큼 모든 의료진들이 다 열심히 환자분들을 보고 잘 회복될 때까지 파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간을 꿈꾸고 있는 예비 의사분들, 학생분들에게 아직 저의 미래도 불투명한데요. 인기 많아요, 간들간들. 힘들다, 힘들지 않다.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힘들지만 재밌다. 다른 후배분들에게 저는 추천하겠어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 들으셨죠?